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우리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는 가장 진화된 방어선, 법인 운영 자산의 전략적 재구조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위기 상황에서 현금 보유량을 늘리거나 은행 대출에 의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대외 환경 변화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영인 정기보험을 활용한 능동적인 기업 금융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가 제안드리는 전략적 재구조화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한계 돌파입니다. 단순히 현금과 대출에만 의존하던 경직된 경영에서 탈피하여 예기치 못한 리스크 발생 시 즉각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둘째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보험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기업 금융의 핵심 자산으로 재정의합니다. 보장성 보험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위기에는 방패가 되고 평상시에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유연한 재무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통합 솔루션입니다.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인 절세 전략부터 안정적인 가업 승계, 그리고 완벽한 리스크 관리까지 파편화된 대응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경영권과 자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기업 운영 자산의 재구조화는 단순한 자산 배분을 넘어 기업의 100년 대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이 제안이 대표님의 소중한 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확실한 전환점이 되기를 확신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가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중소기업 자금 조달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는 연 4.24%를 넘어 최고 5.87%를 돌파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기록적인 금리 인상이 단행되었고, 이는 고스란히 기업의 이자 부담 극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 가능했던 자금 운용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금리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유동성 경색입니다. 대출 규제는 날로 엄격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이 필요한 때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 자체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돈의 값어치는 비싸졌는데 정작 돈을 구하기는 더 힘들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계신 것입니다. 장표 하단에 적힌 문구에 주목해 주십시오. 단순히 은행 자본에 의존하던 관행은 이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재무 리스크입니다. 이제는 외부 차입에만 매달리는 경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기업 내부에 스스로 자금 순환 구조를 만들고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재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이 이 거대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의 재무 구조는 거대한 양쪽 벽 사이에 갇힌 형국입니다. 현금 유보와 은행 대출이라는 기존의 방식이 어떻게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덫이 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겠습니다. 많은 대표님께서 안전장치라 믿고 계신 과도한 현금 유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검입니다. 기업 내부에 쌓인 현금은 비상장 주식의 순자산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폭등시킵니다. 결국 이는 추후 가업 승계 시점에 경영권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감당 불가능한 상속세 폭탄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쌓은 돈이 오히려 회사를 물려주지 못하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반대편 상황은 더 엄중합니다. 바로 은행 대출 의존의 한계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유례 없이 엄격한 DSR 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빌리고 싶어도 빌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과도한 부채 비율은 기업의 신용도를 하락시키고 이는 곧 조달 금리 상승과 자금 경색이라는 리스크로 이어져 기업의 존립을 위협합니다. 결국 이 양쪽의 압박은 중앙에 있는 우리 기업의 자본 배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돈이 돌아야 할 곳에 돌지 못하고 묶여 있거나 빌려온 돈을 갚는 데 급급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재무 구조는 안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덫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이 양쪽의 벽을 허물고 세금 리스크와 유동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재무 재구조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장, IPO를 준비하는 기업이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회계적 장벽, 바로 KIFRS 도입과 그에 따른 재무 구조 관리의 압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의 기존 회계 기준인 KGAAP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 RCPS를 자본으로 운용 리스를 단순한 비용으로 처리해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재무 구조가 건실해 보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십시오. 상장을 위해 KIFRS 국제회계기준로 전환하는 순간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던 RCPS와 비용으로 처리되던 리스 항목들이 전면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그래프가 급격히 솟구치는 것처럼 장부상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회계 기준만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 기업은 순식간에 부채 비율 급증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이는 상장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기업 가치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회계 전환 전 기업의 선제적인 부채 통제와 자산 최적화 전략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보이지 않던 부채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에 재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만 상장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무사히 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보험은 단순한 비용이나 지출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유동성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금이 가고 굳어버린 땅속에 정체된 현금, 스태그넌트 캐시 보입니다. 은행에 그저 잠들어 있는 이 현금들은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 정체된 자본을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흐르게 만들 것입니다. 첫째는 자산의 이전입니다. 은행에서 잠자고 있던 정체된 현금을 법인의 방어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입니다. 가만히 두면 사라지거나 묶일 자본을 기업의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 자산으로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독립적 유동성 확보입니다. 정부의 대출 한도 규제나 까다로운 DSR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우리 기업만의 독립적인 자금 확보 채널을 구축하게 됩니다. 외부 금융 환경이 아무리 얼어붙어도 우리 기업은 스스로 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셋째는 복합적 방어 체계의 구축입니다. CEO의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리스크를 사망보험금으로 완벽히 방어함과 동시에 납입보험료를 비용 처리함으로써 즉각적인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와 절세,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고도의 재무 전략입니다. 단순히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된 현금을 깨우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유동성을 확보하며 세금과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전략적 자산관리의 시작입니다. 기업 운영 중 예상치 못한 자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은행 대출입니다. 하지만 급박한 순간에 마주하는 은행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합니다. 오늘 제가 제시해드릴 첫 번째 솔루션은 은행의 문턱을 넘지 않고도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보험계약 대출, 즉 약관 대출입니다. 왼쪽의 기존 은행 대출을 보시겠습니다. 까다로운 DSR 규제는 물론 소득이나 매출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자금을 중도에 상환하려 해도 수수료가 발생하며 정해진 상환 스케줄에 맞춰야 하는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의 보험계약 대출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첫째, 즉시성입니다. 별도의 심사 과정 없이 이미 납입한 해약 환급금의 50%에서 최대 95% 범위 내에서 즉시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에 낭비되는 시간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둘째, 규제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까다로운 DSR 규제에서 완벽히 배제되며 기업의 현재 소득이나 매출 상황과 무관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 대출 한도가 꽉 찬 기업이라도 추가적인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셋째, 극대화된 유연성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기업의 자금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든 수수료 부담 없이 갚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규제에 막혀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까? 보험계약 대출은 대표님의 소중한 기업이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꿀 수 있게 돕는 가장 빠르고 유연한 금융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바로 신용도 하락과 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핵심 전략은 우리 기업의 신용도를 갉아먹지 않는 이른바 투명한 레버리지 활용법입니다.
보험계약 대출이 가진 3가지 전략적 우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우 합리적인 이자 구조입니다. 보험계약 대출의 이자는 기준금리의 단 1.5%에서 2.5% 수준의 낮은 가산금리만을 더해 결정됩니다. 이는 시장금리가 요동치는 시기에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 비용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둘째, 완벽한 신용절연, 크레디트 아이솔레이션입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일반 대출과 달리 보험계약 대출은 실행 시 신용점수가 단 1점도 하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권 공동전산망이나 DSR 산정 시 부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금융권의 감시망에서 자유로운 투명한 자금인 셈입니다. 셋째, 미래 자산의 보호입니다. 신용절연의 효과는 미래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향후 공장 증설이나 대규모 시설 투자를 위해 제1금융권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야 할 때 이미 쓰고 있는 보험계약 대출은 부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현재 자금난을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성장을 위한 대출 체력까지 비축하는 전략. 이것이 바로 보험계약 대출이 단순한 빌리기를 넘어 전략적 우위를 갖는 이유입니다. 적재적소의 이 투명한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한 단계 더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험계약 대출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한 차원 더 유리한 솔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자 부담이 전혀 없는 보장성 보험 중도 인출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는 개념을 넘어 내가 낸 돈을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는 일종의 자산 환매 전략입니다. 이 시스템이 가진 3가지 압도적인 차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이자 및 무상환 원칙입니다. 이 방식은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꺼내 쓴 원리금을 반드시 상환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부담 없이 즉각적인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둘째, 강력한 유동성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현금 흐름이 극도로 경색되어 기업 도산의 위기가 닥쳤을 때 중도인출은 기업을 살리는 최후의 보루가 됩니다. 외부 금융기관의 도움 없이도 내부에 축적된 자산을 즉시 유동화하여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 맞춤형의 유연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연 12회 등 기업의 자금 소요 주기에 맞춰 세밀한 인출 플랜을 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쓸 수 있어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략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곡차곡 축적해온 소중한 법인 자산을 최소한의 수수료만으로 유동화하여 경영의 자유를 얻는 전략입니다. 복잡한 상환 압박과 이자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만의 든든한 비상금고를 지금 바로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인출은 강력한 무기이지만 이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유동성과 미래의 보장 자산 사이의 정교한 균형 감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명확한 기회비용의 인식입니다. 중도인출은 대출과 달리 이자가 없지만 인출한 금액만큼 향후 수령할 해약 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이 필연적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대가로 미래의 자산 가치를 일부 조정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둘째, 추가 납입을 통한 자산 복원 메커니즘입니다. 인출로 인해 줄어든 보장 자산은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추후 법인의 자금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해 자산을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계약 대비 현저히 낮은 수수료 0에서 2% 수준가 적용되므로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안정적인 자산 구조로 되돌릴 수 있는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셋째, 경영진의 전략적 결단입니다. 기업의 현금 흐름 주기, 캐시 컨버전 사이클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인출보다는 대출과 인출 사이의 적절한 비중을 조절하는 안목이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대표님의 기업에 최적화된 유동성 조절 솔루션을 함께 고민해 드릴 것입니다. 재무 전략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유동성 확보 전략과 복원 시스템을 통해 위기에는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회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무적의 법인 재무 구조를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신 약관대출과 중도인출, 과연 언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가장 유리할까요? 그 명확한 기준이 되는 유동성 관리 매트릭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자금 소요 기간에 있습니다. 먼저 1년 미만의 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약관대출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비록 1.5%에서 2.5% 수준의 가산이자가 발생하지만 중도인출 후 자산을 복원할 때 드는 추가 납입 수수료보다 대출이자가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급전이 필요할 때는 고민 없이 약관대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자금 고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중도인출이 빛을 발합니다. 약관대출을 장기로 가져갈 경우 이자가 복리로 누적되는 리스크가 발생하지만 중도인출은 이자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비록 인출액만큼 보장 자산은 즉각 감소하겠지만 기업 전체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금융 비용을 제로로 만드는 측면에서 훨씬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전략적 선택은 명확합니다. 수개월 내에 상환 가능한 단기 운영 자금은 약관대출로, 기업 재구조화나 장기 투자를 위한 목돈은 중도인출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매트릭스를 우리 기업의 자금 기상도로 삼으십시오. 상황에 맞는 정교한 선택만이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비용 누수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앞서 보신 약관대출과 중도인출, 과연 언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 가장 유리할까요? 그 명확한 기준이 되는 유동성 관리 매트릭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자금 소요 기간에 있습니다. 먼저 1년 미만의 단기 자금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약관대출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비록 1.5%에서 2.5% 수준의 가산이자가 발생하지만 중도인출 후 자산을 복원할 때 드는 추가 납입 수수료보다 대출이자가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급금과 사망보험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급전이 필요할 때는 고민 없이 약관대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자금 고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중도인출이 빛을 발합니다. 약관대출을 장기로 가져갈 경우 이자가 복리로 누적되는 리스크가 발생하지만 중도인출은 이자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비록 인출액만큼 보장 자산은 즉각 감소하겠지만 기업 전체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금융 비용을 제로로 만드는 측면에서 훨씬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전략적 선택은 명확합니다. 수개월 내에 상환 가능한 단기 운영 자금은 약관대출로, 기업 재구조화나 장기 투자를 위한 목돈은 중도인출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 매트릭스를 우리 기업의 자금 기상도로 삼으십시오. 상황에 맞는 정교한 선택만이 기업의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비용 누수를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업 운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눈에 보이는 적자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무너지는 신용도의 나비 효과입니다. 오늘 저는 잘못된 급전 조달이 어떻게 기업의 신용 붕괴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이를 완벽히 방어할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신용평가의 두 축인 KCB와 NIC의 평가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KCB는 신용거래의 형태와 부채 수준을 무겁게 봅니다. 즉, 어디서 빌렸는지와 얼마나 빌렸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면 NIC는 과거의 상환 이력을 엄격하게 추적합니다. 결국 자금 조달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순간 이 두 기관의 감시망에 걸려 신용점수는 하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십시오. 정책자금 대출이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급하다는 이유로 제2금융권 등 고위험 대출을 실행하는 순간 그래프는 신용 붕괴와 리스크 극대화라는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이는 향후 제1금융권과의 거래 단절은 물론 기업 자금줄 전체가 마르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계약 대출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대출은 신용평가사의 전산망 외부에서 유동성을 공급받는 구조입니다. 즉, 대출을 실행해도 금융권 공동 전산망의 부채로 기록되지 않으며 신용점수에 단 1점의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신용평가사의 감시망 밖에서 기업의 신용도를 완벽히 방어하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신용 방어막인 셈입니다. 똑똑한 대표님은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율만 보지 않습니다.
그 자금이 내 신용도를 갉아먹지는 않는지, 미래의 대출 한도를 막지는 않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신용 붕괴의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기업의 신용 자산을 지키는 영리한 조달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앞서 경영인 정기보험, 이른바 CEO 플랜의 구조적 본질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품은 흔히 생각하는 일반 보험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합니다. 오직 법인에 의한 법인을 위해 설계된 순수 보장성 자산입니다. 화면의 구조도를 보시겠습니다. 자금의 흐름은 매우 명확합니다. 첫째, 계약자와 수익자는 모두 법인입니다. 법인이 자금 납입의 주체가 되고 사고 발생 시 혜택을 받는 최종 수령자 또한 법인이 됩니다. 즉,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미래를 지키는 법인 중심의 계약 구조입니다. 둘째, 피보험자는 CEO 및 핵심 임원입니다. 기업 가치의 핵심 동력인 경영진을 보장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유고시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리스크를 철저히 방어합니다. 셋째, 상품의 본질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형태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환급금이 없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순수 보장성 구조가 바로 막대한 법인세 절세 효과를 창출하는 핵심 키가 됩니다. 전액 비용 처리를 통해 법인의 세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강력한 보장 자산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은 단순한 보험 가입이 아닙니다. 법인의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경영권 보호와 절세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고도의 재무 전략입니다. 중소기업에 있어 CEO는 단순한 경영진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CEO는 기업의 신용 그 자체이자 모든 거래의 중심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CEO 6호라는 거대한 충격을 튕겨내는 절대 방어막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위협, 더 스레트를 보시겠습니다. CEO의 부재는 단순한 업무 공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기업 신용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화면 왼쪽의 붉은 번개처럼 금융기관은 즉각적인 대출금 상환 압박, 론 리콜을 가해오고 핵심 거래처들은 신뢰 저하를 이유로 단절, 로스트 어카운츠를 통보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기업의 존립을 흔드는 치명적인 외부 충격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막아낼 강력한 방패, 더 실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법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그 주인공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즉시 지급되는 이 보험금은 기업으로 유입되는 긴급 사업 유지 재원이 됩니다. 이 자금은 단순한 보험금을 넘어 기업의 부채를 즉각 상환하고 긴급 운영 자금으로 투입되어 도산을 막는 강력한 혈수, 블러드 트랜스퓨전 역할을 수행합니다. 외부의 충격을 방패로 튕겨내고 기업을 다시 정상 궤도로 즉각 복구시키는 핵심적인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결국 인적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위기가 닥쳤을 때 기업의 혈관에 새로운 에너지를 즉시 주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표님의 부재가 기업의 종말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 절대 방어막을 구축하는 전략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 막대한 재원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은 법인의 현금 흐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법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이전 파이프라인 4단계 프로세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적립입니다. 법인 자금을 활용해 장기간 경영인 정기보험을 불입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의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방어를 병행하는 전략적 자산 축적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은퇴입니다. CEO 및 임원의 실제 은퇴 시점이 도래하는 단계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재원이 결실을 보는 전환점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명예 변경입니다. 이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기술적 단계입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보험의 계약자 명의를 법인에서 대표이사 개인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의 소유권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전환입니다. 명예 변경을 통해 이전된 보험의 누적 해약 환급금을 합법적인 퇴직소득으로 전환하여 수령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은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개인은 안정적인 은퇴 자금을 확보하며 모든 프로세스가 완성됩니다. 이 4단계 파이프라인은 법인의 자금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임원의 공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는 최적의 재무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앞서 퇴직금 마련을 위한 완벽한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이 단계가 누락된다면 모든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의 철퇴를 피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의 선행 정비입니다. 보험 해약 환급금을 임원 퇴직금으로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관 내 구체적 규정 명시입니다. 적법한 지급 규정과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고액의 자금을 대표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미비가 아니라 자칫 업무 무관 횡령이라는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리스크입니다. 둘째, 세무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방어입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지급된 퇴직금은 국세청으로부터 비용 처리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막대한 법인세 추징은 물론 대표님 개인에게는 엄청난 소득세 폭탄으로 되돌아오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셋째, 합리적인 지급 배수 설정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지급 배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무리한 배수 설정은 세무조사의 타겟이 될 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 및 법무 전문가를 통해 우리 기업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정관 개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완벽한 퇴직금 전략은 보험 가입이 아니라 정당한 지급 규정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바로 우리 회사의 정관을 점검하십시오. 전문가와 함께 법적 안전장치를 먼저 구축하는 것만이 오랫동안 일궈온 경영 성과를 온전히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많은 자산가분들이 마주하는 가장 잔인한 현실은 바로 현금이 마른 자산가의 비극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기업의 가치가 커질수록 아이러니컬하게도 승계의 장벽인 상속세 부담은 최고 50%라는 징벌적 수준으로 치솟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왼쪽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비상장 기업 대표님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 현금 비중은 단 5%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95%는 당장 유동화가 불가능한 비상장 주식과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상속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자산의 형태와 상관없이 최고 50%의 상속세를 오직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납부할 현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결국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알짜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즉각적인 현금 재원 창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대표님 사망 시 법인으로 유입되는 고액의 보험금을 활용하십시오. 이 자금을 유족보상금 명목으로 유가족에게 즉시 지급함으로써 상속세를 현금으로 완납할 수 있는 확실한 재원을 마련해 드립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소중한 지분 손실이나 경영권 흔들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속은 비극이지만 전략적으로 준비된 상속은 가업의 100년 대계를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됩니다. 세금 때문에 기업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완벽한 상속 재원 플랜을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의 가치가 오르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대표님들께는 때로 공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법인에 현금이 쌓일수록 비상장 주식의 가치가 기형적으로 상승하여 감당하기 힘든 상속세 폭탄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바로 비용 처리를 통한 가치 하락의 도미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의 근원을 파악해야 합니다. 법인에 과도한 현금을 유보하면 주식의 순자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는 곧 상속세 과세 표준을 높여 승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가치 하락의 마법은 단순합니다. 경영인 정기보험료를 납입하고 이를 세법상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비용으로 털어내면 장부상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 흐름은 곧바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킵니다. 당기순이익의 하락은 비상장 주식의 순자산 가치 평가액을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주식 가치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화면 하단의 파란색 박스처럼 우리가 마주할 최종 상속세 과세 표준이 대폭 감축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결국 이 전략의 핵심은 기업의 실제 체력은 유지하면서도 세법상 주식 가치만을 영리하게 관리하여 오너 일가가 부담해야 할 합법적인 상속세 총액 자체를 획기적으로 축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성장은 세금에 덫이 되지만 전략적인 가치 관리는 때를 잇는 성공적인 승계의 발판이 됩니다. 지금 바로 우리 기업의 주식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가장 피부에 와닿는 지출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당기순이익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이라면 매년 내는 보험료의 20.9%를 즉시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파격적인 혜택이 가능한지 그 핵심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결은 바로 납입보험료의 전액 손금 산입에 있습니다. 세법상 일정 요건을 완벽히 충족할 경우 법인이 납입한 경영인 정기보험료는 단순한 적립금이 아니라 법인의 영업외 비용으로 100% 인정받습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연쇄 효과는 놀랍습니다. 첫째, 과세 표준이 즉각적으로 축소됩니다. 비용이 늘어난 만큼 법인이 세금을 내야 할 기준 금액 자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둘째, 즉각적인 현금 환급 효과입니다. 매년 납입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법인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료의 약 21%를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것과 다름없는 확실한 절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연간 1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업이라면 매년 2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를 그 즉시 아낄 수 있습니다. 10년이면 2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기업 내부의 가용 현금으로 남게 되는 셈입니다. 단순히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을 넘어 세금을 수익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재무 도구. 20.9%라는 압도적인 실효세율 절감 효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현금 흐름을 지금 바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신 법인세 절세 혜택을 완벽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세무적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완벽한 절세를 완성하는 3가지 필수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적 요건입니다. 해당 상품은 반드시 순수보장성 보험 형태여야 합니다. 저축성 요소가 배제되고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어야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목적으로 한 가입이 아닌 리스크 방어라는 본질에 충실한 구조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계약적 요건입니다. 철저히 법인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는 계약자와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가 모두 법인 명의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자금의 흐름이 법인 내에서 시작되어 법인으로 돌아오는 구조일 때만 세무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가장 중요한 실질적 요건입니다. 바로 전무 관련성의 입증입니다. 해당 보험 가입이 단순히 세금을 줄이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CEO 및 임원 유고 시 발생할 회사의 재정적 타격을 방어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였다는 사실을 이사회 결의록 등을 통해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건은 단순한 절차를 넘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를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이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꼼꼼히 점검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절세 전략을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보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제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쌓는 저축이냐, 리스크를 방어하며 이익을 관리하는 전략적 비용이냐의 차이입니다. 그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회계적 당위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축성 보험입니다. 장부상 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잡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이 늘어나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세무적으로는 비용 처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일반적인 예적금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절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순수보장성 경영인 정기보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납입 시 보험료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장부가액을 초기에 낮게 책정함으로써 법인세를 즉각적으로 줄이는 강력한 절세 도구가 됩니다. 기업 평가 측면에서도 단순한 예금이 아니라 리스크 방어 시스템을 갖춘 세무 효율성이 극대화된 기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화면 하단을 보십시오. 순수보장성의 완벽한 비용 처리는 훗날 환급금을 받을 때 전액 입금, 즉 수익으로 잡히는 양날의 검이 됩니다. 당장 세금을 안 내서 좋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이것은 그저 단순한 과세 이연, 텍스 디퍼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전략적 기회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세금을 뒤로 미루는 것을 넘어 이 입금 산입 시점을 어떻게 기업의 다음 단계와 연결해 완벽한 절세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세금 다 낼 거라면 이건 절세가 아니라 단순히 뒤로 미루는 과세 이연일 뿐 아닌가요? 경영인 정기보험의 비용 처리에 대해 가장 많이 하시는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의문에 대해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관점에서 명확한 재무적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왼쪽의 비판적 시각을 보시겠습니다.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이 법인의 입금으로 잡혀 법인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점. 네, 절반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의 진실이 기업의 부를 결정합니다. 오른쪽의 재무적 진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오늘 당장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막대한 세금을 10년 뒤로 미룰 수 있다면 그 유보된 현금은 고스란히 회사의 둔전자본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가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과 동일한 엄청난 재무적 이익입니다. 화면 중앙의 그래프처럼 당장 세금으로 사라졌을 자본이 기업 내부에 남아 시간과 함께 증폭되며 실질적인 부의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세금 회피가 아닙니다. 시간과 자본을 경영자의 통제하에 두는 고도화된 출구 전략의 첫걸음입니다. 나중에 발생할 입금은 CEO의 퇴직금과 같은 비용과 상계 처리하여 세금을 상쇄시키고 그동안 유보된 현금으로는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자본 재구조화이자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혜택을 설계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결국 나중에 세금 다 낼 거라면 이건 절세가 아니라 단순히 뒤로 미루는 과세 이연일 뿐 아닌가요? 경영인 정기보험의 비용 처리에 대해 가장 많이 하시는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의문에 대해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관점에서 명확한 전략적 재해석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왼쪽의 비판적 시각을 보시겠습니다. 보험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환급금이 법인의 입금으로 산입되어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 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 숨겨진 재무적 진실이 기업의 실질적 이익을 결정합니다. 오른쪽의 전략적 재해석에 주목해 주십시오. 당장 납부해야 할 막대한 법인세를 미래로 이연시킨다는 것은 그 유보된 현금을 기업 운영을 위한 무이자 레버리지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국가에 낼 돈을 이자 한 푼 없이 우리 기업의 운전자본으로 끌어다 쓰는 것과 같습니다. 화면 중앙의 저울을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현재의 법인세 절감액이 무이자 레버리지 기간이라는 다리를 건너 미래로 이동합니다. 인플레이션과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당장 나갈 돈을 미래로 미루는 것은 기업 재무에 압도적인 실질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 이연은 단순한 조삼모사가 아닙니다. 자금 유동성을 극대화하고 자본의 효율성을 높이는 고도화된 재무 기법입니다. 당장의 세금 지출을 막아 기업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미래의 입금 산입 시점에는 또 다른 출구 전략을 통해 세무 부담을 상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경영자가 선택해야 할 자본 관리의 정석입니다. 나중에 보험 환급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막대한 법인세,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앞서 언급한 입금 산입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핵심 전략, 바로 비용의 상계, 노프세트를 통한 법인세 제로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은 수익과 비용을 동시에 발생시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3단계 프로세스로 완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환급 시점의 동기화입니다. 보험의 해약 환급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어 장부상기금, 즉 수익이 발생하는 바로 그 해의 대표이사의 퇴직 시점을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자금이 들어오는 때와 나가는 때를 하나로 묶는 고도의 타이밍 전략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퇴직금의 동시 지급입니다. 법인으로 들어온 환급금을 지체 없이 대표이사의 합법적인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회계적으로는 입금, 수익으로 들어온 돈이 퇴직금이라는 손금, 비용으로 즉시 치환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영구적인 절세 실현입니다. 화면 중앙의 깔때기 구조를 보십시오. 들어오는 수익 플러스 과 나가는 지출이 완벽하게 상계되면서 추가 법인세 부담은 경원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인세 제부과 리스크는 사라지고 법인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개인화하는 승계 전략이 완성됩니다. 결론적으로 입금 산입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정교한 상계 전략만 있다면 오히려 법인 자산을 세금 없이 이동시키는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치밀한 설계를 통해 대표님의 소중한 경영 성과를 온전히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풍파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전략은 기업이 적자라는 늪에 빠졌을 때 이를 흑자로 반전시키는 강력한 재무 방어막, 실드에 관한 것입니다. 화면 왼쪽의 패널 A를 보시겠습니다. 급격한 매출 감소나 거래처 부도 등으로 인해 단기 결손이 발생한 위기 상황입니다. 바닥이 갈라지고 자금이 새어나가는 모습처럼 재무제표에 마이너스가 찍히는 순간 기업은 은행 대출 회수와 공공 입찰 불이익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패널 B와 같은 마법 같은 해결 프로세스가 가동됩니다. 첫째, 긴급 유동성 확보입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경영인 정기보험의 해약 환급금을 인출하여 법인으로 수령합니다. 메말랐던 기업의 자금 탱크에 즉각적인 현금을 주입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입금 산입의 무효화 전략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세무적 이점이 발생합니다. 유입된 환급금은 회계상 뒷금으로 잡히지만 현재 발생한 누적 결손금과 즉시 상계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야 할 법인세는 경원이 되는 완벽한 세무적 방어가 이루어집니다. 셋째, 재무제표의 흑자 전환입니다. 이 프로세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마이너스였던 장부를 플러스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신용평가 하락을 막고 기존 대출의 연장과 공공 입찰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켜 기업의 생존주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기업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든든한 방어막을 통해 어떤 재무적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업의 가치를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 가장 큰 재무적 부담 중 하나는 바로 외부감사 대상 편입입니다. 오늘 저는 합법적인 장부상 자산 규모 축소를 통해 기업의 프라이버시와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는 재무제표 다이어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전략이 없는 상태, 윈다웃 스트래터지를 보시겠습니다.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 100억 중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기업이 성장하며 자산이 불어날수록 이 기준선, 빨간 점선을 넘게 되고 결국 막대한 감사 비용 발생은 물론 외부의 경영 간섭이라는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장부상에 비대한 재무제표, 블로티드 밸런스 시트가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셈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CEO 플랜을 도입한 상태, 윈드 CEO 플랜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자산 축소의 마법을 제안합니다. 방법은 명확합니다. 법인의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그 자금을 경영인 정기보험료로 납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납입된 보험료는 세법상 전액 비용,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이 과정이 가져오는 놀라운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산의 안전한 적립입니다. 실제 자금은 보험사에 안전하게 쌓여 기업의 유동성 자산으로 보존됩니다. 둘째, 장부상의 다이어트입니다. 납입금이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회사의 장부상 자산 규모는 외부감사 기준선 아래로 합법적으로 축소됩니다. 결국 기업의 실제 자산은 지키면서도 장부상의 수치는 낮추어 외부감사의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내부 정보를 보호하고 오너십을 완벽하게 사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덩치를 무작정 키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영리한 자산 재배치를 통해 내실을 다지고 경영의 자율성을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B2B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마주하는 가장 가혹한 현실 중 하나는 바로 원청업체의 끊임없는 단가 인하 요구입니다. 오늘 저는 재무제표의 체질 개선을 통해 협상 주도권을 되찾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한 구조적 딜레마를 보시겠습니다. 대기업 원청은 하청업체의 재무제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우리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높거나 미처분이익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다면 원청은 이를 단가 인하의 여력으로 판단합니다. 즉, 열심히 일해서 남긴 이익이 오히려 이만큼 남으니 단가를 더 깎아도 되겠네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을 튕겨낼 수 있는 강력한 방어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초과 이익의 합법적 비용화입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경영인 정기보험으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비용 처리하십시오. 이를 통해 재무제표상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눈에 띄지 않는 적정 수준으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현금 누적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내실은 보험 자산으로 안전하게 쌓아두는 고도의 재무 전략입니다. 화면 중앙의 디플렉션 실드를 보십시오. 우리가 쳐놓은 재무적 방어막은 원청의 단가 인하 화살을 효과적으로 튕겨냅니다. 장부상 이익률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면 원청은 단가 인하를 강요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결국 이 전략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원청에 휘둘리지 않고 B2B 생태계 내에서 자사의 영업이익률과 협상력, 바어기닝 파워를 강력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를 관리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최고의 협상 전략입니다. 과거 발기인수 요건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생했던 차명주식, 즉 명의신탁주식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해묵은 골칫거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리스크를 세금 부담 없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인세 상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면한 리스크, 더 리스크를 보시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회수 방법은 차명주식을 법인의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법인이 주식을 무상으로 받게 되면 그 가액만큼 자산 수증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은 그야말로 폭탄급 법인세를 맞게 됩니다. 회수하려다 오히려 막대한 세금 출혈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 불균형을 바로잡을 솔루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핵심은 3에서 5년 분할 플랜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차명주식을 한꺼번에 증여하지 않고 3년에서 5년에 걸쳐 법인의 분할 증여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법인의 비용, 손금으로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화면 중앙의 저울을 보십시오. 증여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입금, 수익을 보험료 지출로 발생하는 손금, 비용이 완벽하게 상쇄하고 있습니다. 수익과 비용을 전략적으로 맞물리게 하여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을 제로에 가깝게 만드는 마법 같은 구조입니다. 이 전략의 최종 결과, 아웃컴은 명확합니다. 세금 출혈에 대한 공포 없이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게 차명주식 리스크를 완전히 종결짓는 것입니다. 묵혀두었던 경영 리스크를 해결하고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로 세우는 가장 영리한 선택. 지금 바로 그 실행 플랜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퍼진 위험한 오해를 바로잡는 시간, 컴플라이언스 팩트체크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대표님께서 대법원이 경영인 정기보험은 무조건 100% 손금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던데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불건전한 영업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멘트입니다만 이는 판례를 아전인수로 해석한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화면 중앙에 명시된 대법원 2015-56,147 판결의 실체를 정확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청과의 조세 소송이 아니라 보험사가 고객에게 비용 처리가 된다고 설명한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논리는 매우 냉철했습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이 해당 법인에 대해 실제로 비용 부인 처분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손해를 보험사에 배상하라고 할 근거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즉, 국세청이 비용으로 인정해줬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문제가 안 생겼으니 배상 책임도 없다는 판단일 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판례는 조세법상 무조건적 비용 인정을 약속하는 면죄부가 결코 아닙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이 실질적인 절세 혜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업무 관련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이를 뒷받침할 정관 정비와 적법한 절차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철저한 세무적 요건을 갖춘 법인만이 안전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단전한 길을 설계해드리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경영인 정기보험의 보험료를 당당히 비용, 즉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논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을 지키는 리스크 방어 쉴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는 퇴직 기한의 불특정성 명시입니다. 국세청은 만기 환급금이 예측 가능한 경우 이를 자산으로 간주하려 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임원의 퇴직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정관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만기 환급금 산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함으로써 전액 손금 인정을 위한 강력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키는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 입증입니다. 단순한 절세 목적의 가입으로 오해받아 비용 처리가 부인되는 위험을 막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서는 물론 타 금융상품과의 비교 검토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왜 이 보험이 우리 회사 리스크 관리에 필수적인가를 증명하는 완벽한 서류 근거, 즉 페이퍼 트레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키는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입니다. 회사의 규모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 납입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부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라고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료 규모를 설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절세 전략은 가입보다 방어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대 핵심 키를 통해 국세청의 어떤 까다로운 검증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완벽한 재무방어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자산을 개인의 은퇴 자금으로 전환하는 엑시트는 경영의 마침표이자 가장 화려한 결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관문을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평생 일궈온 자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명의 변경이라는 임계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3가지 세금 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소득세의 즉각적인 부과입니다. 계약자 명의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가져오는 그 순간 국세청은 이를 자산의 이전으로 간주합니다. 그 시점에 해약환급금 전액이 퇴직소득으로 산정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즉, 현금을 손에 쥐기도 전에 장부상 가치만으로도 거액의 세무 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근로소득 합산이라는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세법에서 규정한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고율의 근로소득세로 편입됩니다. 이는 최고 세율 45%에 달하는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교한 한도 계산과 정관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명의 변경은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국세청의 현미경 모니터링입니다. 상증세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 보험사는 모든 명의 변경 내역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합니다. 설마 알겠어? 라는 식의 편법이나 오해는 이제 절대 불가능합니다. 비자금 조성이 아닌 철저히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검증된 프로세스만이 자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말씀드립니다. 엑시트의 기술은 얼마나 많이 쌓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가져오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허들을 안전하게 넘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퇴직금 지급 규정과 한도를 정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기업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잘못된 선택은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유혹 뒤에 숨겨진 3가지 치명적인 덫, 즉 사기성 리스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덫은 불법 리베이트와 이면 계약입니다. 고액의 수수료 페이백을 약속하며 무리한 가입을 유도하는 설계사를 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적발시 국세청 세무조사의 1순위 타겟이 될 뿐만 아니라 법인 자금의 부당 유출로 간주되어 대표님께 횡령 및 배임이라는 심각한 사법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덫은 단기 해지 시 발생하는 막대한 원금 손실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장기 자산입니다. 통상 5년 이내에 조기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률이 극도로 낮아 회사의 소중한 유보금이 묶이고 원금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단기적인 자금 융통수단으로 오해하고 가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 덫은 현금 흐름 분석의 누락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회사가 향후 10년간 이 보험료를 흔들림 없이 납입할 잉여 현금 흐름 능력이 되는가입니다. 철저한 재무 진단 없이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은 기업의 유동성을 스스로 옥죄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혜택이나 화려한 언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 기초 체력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는 현명한 경영자의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법인 자산관리의 새로운 지평인 포트폴리오 확장, 단기납 종신보험과 유동성 집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바로 짧고 굵은 납입으로 초단기 비상 자금 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화면 중앙의 가속 타임라인 블록, 악셀러레이션 타임라인 블락을 보시겠습니다. 기존의 장기 보험들과 달리 이 플랜은 오직 5년에서 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납입을 집중합니다. 이를 통해 얻는 결과는 명확합니다. 우측에 상승하는 화살표처럼 단기간 내에 고액의 사망보험금은 물론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비상자금고, 즉 해약환급금을 빠르게 확보하게 됩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비용 처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사의 유보금을 활용해 단기간 내에 확실한 현금성,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CEO분들께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3가지 핵심 메리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동성의 스피드입니다. 5에서 7년의 짧은 납기로 환급률의 정점에 빠르게 도달합니다. 자금이 묶이는 기간을 최소화하여 법인 자산의 회전율을 극대화합니다. 둘째, 다목적 활용성입니다. 확보된 해약환급금은 단순한 예비비가 아닙니다. 법인 정상화 자금, 긴급대출 상환, 임직원 위로금 등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투입 가능한 전천 후 비상 유동성으로 활용됩니다. 셋째, 안정적인 자산 파킹입니다. 은행 예적금 이상의 안정성을 갖춘 법인 자본 보관처를 확보함과 동시에 경영진 유고 시 발생하는 고액의 보험금 보장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영리한 자본 배치 전략입니다. 빠르게 차오르는 유동성의 힘을 경험해 보십시오. 단기 집중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재무 기초 체력을 단기간 내에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의 방어선을 한 단계 더 넓혀보겠습니다. 바로 단체보험을 활용한 중대재해처벌법 쉴드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종업원의 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오너가 짊어진 무거운 법적 리스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의 사법 리스크 방어 측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대표이사에게 돌아갑니다. 단체보험은 산재보상을 넘어서는 거액의 민형사상 합의금이나 유족 위로금 재원을 즉시 마련해줍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대표이사의 구속이나 기업 도산이라는 최악의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오른쪽의 직원 복지와 절세 혜택도 놓칠 수 없는 핵심입니다. 저희는 근로소득 비과세와 100% 비용 처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교집합 전략을 제안합니다. 연간 1인당 70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이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직원들은 세금 부담 없이 최고의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법인 입장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납입하는 보험료 전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100%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동시에 법인세까지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고도의 재무 전략인 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기업을 지키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지금 바로 이 단체보험 쉴드를 가동하십시오. 오너의 안녕과 직원의 행복, 그리고 기업의 재무적 이익까지 한꺼번에 지켜내는 가장 영리한 투자입니다. 성공적인 상장, IPO를 위한 마지막 관문, 바로 KIFRS 전환에 따른 부채 비율 관리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해드릴 마지막 혁신은 회계 기준의 변화를 오히려 재무지표 개선의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 자산화 전략입니다. 화면 중앙의 플리프 스위치 메커니즘에 주목해 주십시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인 KGAAP 체제에서 우리는 보험료 전액을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왔습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하는 절세 집중형 모델입니다. 하지만 상장을 위해 KIFRS로 전환하는 순간 상황은 급변합니다. 기존의 비용으로 처리하던 리스나 RCPS 등이 모두 부채로 인식되면서 부채 비율이 폭등하는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산화 전략으로의 스위칭입니다. KIFRS 원칙 하에서는 과거의 비용으로 털어냈던 보험료를 중도 해약 시 수령 가능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금융자산으로 재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이 가져오는 결과는 놀랍습니다. 첫째, 부채 비율의 억제입니다. 장부상 부채로 잡히는 항목들을 상쇄할 수 있는 든든한 금융자산이 새롭게 생성됩니다. 둘째, 재무제표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비용이었던 항목이 자산으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는 IPO 성공률을 높이는 강력한 지렛대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고정된 재무 구조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IPO 일정에 맞춰 비용 처리를 통한 절세와 자산 계상을 통한 재무지표 개선 사이에서 유연하게 재무적 스위칭을 단행해야 합니다. 회계 기준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이 역발상 전략이야말로 성공적인 상장을 확정짓는 최후의 승부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법인 보험은 무엇일까요? 시중에 있는 다양한 상품 중 기업 재무 목적에 따른 3대 핵심 상품의 객관적인 진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매트릭스를 보시면 연금보험, 종신보험, 그리고 경영인 정기보험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연금보험은 오직 퇴직금 적립에만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납입액 전액이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며 이는 법인세 절감 효과가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종신보험은 평생 사망보장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자산 계상 중심의 회계 처리로 인해 비용 인정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며 단기 해지 시의 리스크 또한 작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영인 정기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단순한 보장을 넘어 절세, 외부 감사 회피, 차명 주식 해결이라는 복합적인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장 강력한 차별점은 납입액의 100%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부상 자산가액을 합법적으로 낮추는 자산 다이어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경영인 정기보험은 5년 내 해지 시 리스크가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목표가 압도적인 법인세 절감과 복합적인 경영 리스크 해결에 있다면 경영인 정기보험이 현존하는 유일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현재 재무 상황과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방향에 맞춰 가장 영리한 선택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창업부터 승계까지 각 단계마다 마주하는 위협과 해결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우리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 창업 및 도입기입니다. 이 시기 가장 큰 화두는 생존과 인적 방어입니다. CEO 유고 시 발생하는 즉각적인 대출금 상환 압박과 도산 위험은 중소기업이 마주하는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저희는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통해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긴급 사업 유지 재원을 확보하여 기업의 연속성을 지켜낼 것입니다. 기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페이지 2, 성장기에는 이익 제어와 리스크 해칭이 핵심입니다. 매출이 늘면 법인세가 폭발하고 외부감사 대상에 편입될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때 경영인 정기보험의 비용 처리를 통한 자산 다이어트 전략을 활용하십시오. 장부상 자산 규모를 최적화하여 외부 감사를 방어함과 동시에 종업원 단체보험 가입으로 중대재해 리스크까지 한꺼번에 관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3, 성숙 및 승계기는 가치 하락과 성공적인 엑시트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비상장 주식 가치로 인한 최대 50%의 상속세 폭탄입니다. 저희는 전략적인 비용 처리를 통해 주식의 순자산 가치를 합법적으로 인하하고 준비된 유족 보상금과 임원 퇴직금을 통해 상속세 납부 재원을 현금으로 환원해드리는 완벽한 승계 시나리오를 완성해드립니다. 창업부터 승계까지 단계에 맞는 정밀 타겟팅 전략만이 대표님의 소중한 기업을 100년 기업으로 이끄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점검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방어막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의 법인 자산 재구조화는 단순히 보험 하나를 가입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법률, 세무, 재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완벽한 마스터 설계도가 완성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전문가 협업 시스템의 세 가지 노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드는 법률 및 정관의 정비입니다. 모든 전략의 시작은 적법성입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거나 보완하는 것은 물론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완벽히 확보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노드는 세무조사 쉴드 구축입니다. 국세청의 까다로운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업무 관련성, 합리성, 통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철저한 페이퍼 트레일을 구축합니다. 회계사와 세무사의 사전 검토 프로세스를 통해 세무조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우리 기업을 안전하게 지켜낼 강력한 방어막을 세워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드는 최신 금융제도의 결합입니다. 저희는 2024년 11월에 도입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와 같은 최첨단 금융기법을 즉각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오너가 원하는 시기에 지정된 후계자에게 자금을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고도화된 승계 시나리오를 설계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희의 시스템은 파편화된 대응이 아닌 통합적 절차 조율에 집중합니다. 전문가 그룹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대표님의 소중한 자산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는 최적의 답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보험은 사라지는 비용, 코스트이 아닙니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며 회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 스트러티직 에세트입니다. 화면 중앙의 듀얼 스테이트 토글, 듀얼 스테이트 타겔, 스위치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산은 평상시와 위기시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하며 기업의 재무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어합니다. 먼저 왼쪽, 평상시의 재무 쉴드, 텍스 쉴드 모드입니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이는 법인세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고 외부감사 대상 편입을 방어하며 무엇보다 가업 승계의 최대 걸림돌인 비상장 주식 가치를 안정적으로 눌러주는 보이지 않는 방어막으로 작동합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세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오른쪽, 위기 시의 유동성 펌프, 리퀴더티 인젝션 모드로 즉시 스위치를 전환합니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결손이 발생해 기업의 혈액인 자금이 마를 때 보험은 즉각적인 비상금고로 변신합니다. 까다로운 DSR 규제나 은행의 신용도 하락 잣대 없이 중도 인출과 약관 대출을 통해 즉각적인 유동성을 기업의 심장으로 펌핑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략 자산은 평상시에는 세금을 아끼는 방패가 되고 위기 시에는 기업을 살리는 수혈팩이 됩니다. 상황에 맞게 변신하는 이 강력한 이중 완충 장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한 차원 더 높게 구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의 도입은 단순히 상품 하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10년, 20년 뒤를 결정하는 고도의 재무적 결단입니다. 따라서 실행 버튼을 누르기 전 경영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최종 3대 자가 진단 질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현금 흐름의 내구성은 충분합니까? 이 플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우리 회사가 향후 10년 이상 이 납입액을 흔들림 없이 유지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무리한 가입은 조기 해지라는 리스크를 낳고 이는 곧 기업의 자산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도적 기반은 완벽하게 정비되었습니까? 전략의 성패는 세무조사 방어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 정관의 임원 퇴직금 규정이 최신 세법에 맞게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서류가 완비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제도적 기반이 없는 절세는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셋째, 가입의 목적은 선명합니까? 단순히 지인의 권유나 단기적인 수수료, 페이백 유혹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직 우리 회사만이 가진 명확한 절세 시나리오, 가업 승계 플랜, 그리고 리스크 방어 솔루션을 위해 도입하는 것인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이 선명할 때만 흔들림 없는 경영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자신있게 예스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표님의 소중한 기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재무 방어막이 완성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100년 영속 기업이라는 거대한 지붕을 안전하게 떠받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 중심 재무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기업을 지탱할 4개의 기둥, 4필러즈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기둥은 절세 극대화입니다. 100% 손금 인정을 통해 법인세를 즉각 환급받고 장부상 자산 다이어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으로 나갈 현금을 기업 내부에 축적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리스크 해치입니다. CEO 유고에 대비한 인적 방어는 물론 차명 주식과 외부 감사 압박이라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해소하여 경영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유동성 확보입니다. DSR 규제에 묶인 은행 대출이 아닌 약관 대출과 중도 인출을 통해 우리 기업만의 독립적인 비상 자금망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금융위기에도 기업의 혈액인 자금이 마르지 않게 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완벽한 승계입니다. 전략적인 주식 가치 하락 유도를 통해 상속세 과표를 낮추고 50%에 달하는 막대한 상속세를 현금으로 완납할 수 있는 재원을 즉시 창출하는 승계 전략의 완성입니다. 대표님, 이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유일한 전략.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강조해드린 경영인 정기보험을 통한 법인 자산의 재구조화입니다. 단순한 보험 가입이 아닌 우리 기업의 100년 대계를 세우는 재무혁신을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이제 오늘 발표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기업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셨듯이 현금 보유와 은행 대출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경영 방식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분명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그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치밀하게 설계된 보장성 보험은 단순히 사고를 대비하는 안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사의 존속을 보장하고 오너 일가의 소중한 자산을 완벽하게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오늘 제안드린 자산의 전략적 재구조화가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법인마다 처한 재무 상황과 업종의 특성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각 기업의 최적화된 세부 진단과 실행 방안은 이후 진행될 개별 컨설팅을 통해 더 상세하게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